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삶의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앞에 커피숍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이면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와서 동료들과 함께 커피숍에서 한참 떠들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후배가 저에게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엔 남편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데리고 커피숍에 온 거였어요. 그리고 쪽지는 남편 후배가 남편 모르게 도와준다면서 저에게 준 거였어요. 저도 매일 오는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생기거나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착실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여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후배가 직속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맨날 아가씨 생각하면서 끙끙 앓길래 제가 이렇게 쪽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람 살린다는 셈치고 한 번만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쪽지를 주며 얘기했어요. 저도 매일 보던 남편이었고 싫지만은 않아서 쪽지를 받고 연락드린다고 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배분한테 쪽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한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부턴 후배분 시키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를 보내니 그날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저에게 왔습니다. 수연 씨라고 하셨죠? 후배가 시키지도 않은 쪽지를 드렸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연 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시원하게 연애해보죠. 제가 문자로 당당한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런지 평소 남편답지 않게 과도하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잊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사귄 다음에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너무 가난했고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제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었던 친정이기에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빚이 많아서 내가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저도 남편과 꼭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남편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집안 얘기는 서로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결혼하려고 하니 서로의 마음보다 서로의 집안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게 문제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에는 내가 따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결혼해서도 친정에는 계속 지금처럼 드려도 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 집안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 집은 서울 근처 수도권에 땅도 많이 있고 건물도 있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은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씀씀이가 크지 않고 부재중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싫다고 하며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동조했고 남편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잘 산다고만 들었지 정원이 달린 2층 빌라에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정원을 지나 빌라 앞에 차를 세우니 시어머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남편은 방문 전에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남편이 처음 이렇게 여자를 데려오니까 기대감에 벅찬 마음으로 저를 맞이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잘했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훑어두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저 아니면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엉덩이가 큰 게 아기는 잘 낳겠구나. 니노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이나 빨리 낳거라. 아버님은 이제 70세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고집이 상당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빨리 밥이나 차려오라며 나무랬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예전에 가부장적인 남자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나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노예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저희 남편이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님은 술 가져와라, 국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싱겁냐. 항상 불만이셨고 그런 아버님의 시중을 봐주시는 어머님이 불쌍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아버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버님이 작은 아파트를 사주셔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아버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저에게 각종 한약이랑 임산부와 아이에게 좋다는 음식은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안 좋아하시는 시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시아버님은 유별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5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저에게 시누이에게 잠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시아버님께서는 그런 며느리는 누가 돌보냐며 당장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남편이 출장가 있는 동안 친정에 있는 게 저는 더 편했지만 시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남편이 돌아오는 3달 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우리 귀한 며느리 왔냐며 어머님께 빨리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하라고 타박하셨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을 너무 뭐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의 삶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거나 주방에 있는 것만 봐도 아버님은 어머님께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아가야 저 양반 원래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주방에도 오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말하며 뒤돌아 주방에 가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아버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님은 술에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아버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그 여자가 조용조용히 아버님의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거실로 나와 서재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과 그 여자의 민망한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분명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순간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밤이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다른 여자랑 지금 서재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안 들리세요?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저한테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버님과 같이 온 여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버님이 나가시고 저는 어머님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저렇게 다른 여자랑 있는데 어머님은 상관없으세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아버님이라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미 포기하셨는지 얘기하셨어요. 원래 저러지는 않았는데 5년 전 내가 유방암 수술 받고 가슴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랑은 같이 붙어 있지도 않고 술만 먹으면 여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 나도 이혼하고 살고 싶었지만 아들도 이렇게 큰 마당에 새로 나가서 살면 뭐 하겠나 싶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칠 거니까 말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혼자만 아버님의 이런 행동을 봐준다면 아들이랑 아버님의 관계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살아야 하나 분노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악몽 같던 3개월의 시댁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신혼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에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출산 소식에 아버님은 한 걸음에 산부인과로 찾아오셨고 귀한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현금 1,0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을 받게 해주신 돈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서 걸을 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고 정신이 없어서 시댁에도 자주 못 갔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가니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일 보고 들어오니까 내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고. 119를 불러서 병원에 왔는데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 게 아니니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님은 원래부터 자기 불평이 없으셨던 분이라 정말 죽을 정도까지 아프지 않으면 말을 안 하셨을 것 같았어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그래도 자기 몸인데 남들을 왜 생각하셨을까? 유방암 말기까지 올 정도면 무척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참으면서까지 남편과 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은 장례식 내내 목 놓아 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이 생각나며 속으로 그러길래 아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막상 아내가 떠나니까 미안한가 보내라고 생각했어요. 밥도 안 드시고 술만 연신 드시는데 나이도 70 가까우신 분이 버텨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술만 드시니 아버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이 걱정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남편 회사는 2시간 거리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행여나 아버님이 다른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워낙 손주를 좋아하셔서 손주와 같이 지내다 보면 어머님을 잊으시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예전의 아버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미안하다면서 매일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님도 연세가 적지 않으셔서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며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가면 1년은 있어야 해서 남편은 안 간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대체자가 없다고 하였고 이번 출장을 잘 마치면 임원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아버지 좀 지켜봐줘.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이번 출장만 다녀오면 우리 따로 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지내자. 어머님께 막대했던 아버님이라 싫어했지만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금의 아버님은 예전에 강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님을 그리워했기에 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만 남겨두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음식 위주로 밥을 차려드렸고 아들과 함께 아버님하고 산책도 하였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을까요? 저희와 생활이 익숙해지셨는지 점점 밝아지셨어요. 어느새 어머님을 잃은 슬픈 모습은 사라지셨고 외부 사람들과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아들한테 정말 고맙다며 너희들 덕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술을 먹고 또다시 여자를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안 계시고 홀몸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데리고 오는 여자들은 사랑해서 만나는 여자들이 아니고 돈을 주고 만나는 여자들이었어요. 아버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찾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다시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아이 교육상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오기 2달 남았을 때 아버님께 아이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아버님이라서 보내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보내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는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아들 출장 다녀올 때까지는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아버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가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자부심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친정에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열어보니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흠칫 놀라며 벌써 왔냐라고 하셨어요. 제 방에는 어쩐 일이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버님은 별건 아니고 며느리 이제 혼자 지내야 하는데 부족한 건 없나 해서 한번 들어와 봤다. 배고프구나 밥이나 먹자.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아버님은 술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아 밥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외롭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됐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가씨들 데리고 오면서 어머님은 다 잊은 듯한 아버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어머님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아버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밥을 먹다가 아버님의 권유에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죠. 제가 주량이 약한 데다가 잘 먹지 않던 술을 마셔서 순식간에 취한 나머지 저는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한번 자면 깊게 자는 편인데다가 그날은 술도 마시고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자고 일어났는데 아버님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술이 덜 깨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남편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서 제가 외롭다는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였죠. 잠시 후 아버님이 깨셨고 저는 무슨 짓이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일 절대로 비밀 지켜줄 테니 자신과 지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남편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들려준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되는 거지 정말 상황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해 본다고 말하고는 그날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었고 우선 아버님과 떨어져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의 문자였어요. 내일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한테 어제 일을 다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창피한 마음에 다음날 시댁으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단둘이 산지 한 달쯤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일 님이랑 어떤 관계시죠? 박주일은 아버님 이름인데 누군데 나한테 연락하는 거지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주일 님이 1시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박주일 님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린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와 같이 붙어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사실 아버님이 사라지길 바라긴 했지만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제가 신이 정말 있나 싶을 정도로 놀랐었죠. 아무튼 연락을 받은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박주일 씨가 술에 취해서 무던 횡단을 하였고 어두운 곳이라 미처 박주일 씨를 보지 못한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품들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이 급하게 돌아와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그렇게 악마 같았던 아버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저만 알고 있던 비밀도 같이 사라졌고요. 정말이지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들기도 했는데 하늘이 도와 아버님께 천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더 조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